안녕하세요. 식품의학 논문 읽어주는 남자 이기호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읽어드릴 논문은요. 요즘 너무나 많이들 알고 계신 성분이죠. 글루타치온. 네, 글루타치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은 어떤 병 중에 딱히 좀 치료가 쉽지 않은, 뭘 권하기도 어려운 그런 질병이 있어서 그것과 글루타치온이 연관이 있다라는 그런 논문이 있길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논문은요, 요즘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글루타치온, 항산화 효소죠. 이 글루타치온이 백반증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메타 분석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서론에서는 당연히 이제 백반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어요. 피부나 점막에 색소에 문제가 생겨서 변화가 오는 건데, 통상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백반증은 피부가 다른 피부와 달리 부분적으로 하얗게 변하는 그런 걸 우리가 백반증이라고 하죠.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게 이제 멜라닌 세포인데, 이 멜라닌 세포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산화적인 스트레스, 비정상적인 산소 공격이죠. 산화적인 스트레스, 활성산소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글루타치온은 뭐냐? 원래 우리 몸에 있는 효소입니다.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효소예요. 한마디로 활성산소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한 공격을 막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효소 그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백반증은 활성산소 공격에 의해서 생긴다. 글루타치온은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내는 우리 몸의 효소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 논문이 뭘 얘기하고 싶구나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항산화 능력과 백반증에 대한 연관성들이 그동안의 논문에서 별로 명확하지가 않더라. 그러니까 이 연구자들이 여러 논문을 분석해서 메타 분석을 해봤다라는 겁니다. 자, 그림 1을 보시면요, 보는 바와 같이 처음은 이제 215개 연구 결과로 시작을 해서 최종적으로 23개 연구 결과들이 이 메타 분석에 이용이 된 거예요. 자, 그림 2는 뭐냐면요, 글루타치온을 측정한 부위, 그게 피부든 뭐 혈액이든지 간에 다 종합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백반증에 걸려있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정상군에서 글루타치온의 총 상태는 별 차이가 없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면 차이가 없다는 얘기니까 그냥 결과가 꽝이란 얘기잖아요. 네. 그건 아니고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림 3을 보시면은 백반증 환자의 피부 부위에서의 글루타치온 수치는 대조군의 피부 부위의 글루타치온 수치보다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혈액에서는 백반증 환자가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글루타치온 수치가 낮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림 3에서 보시면 아시아 사람들만 본 거예요. 메타 분석이니까 굉장히 많은 연구들, 전 세계 연구들을 모았을 거잖아요. 그 중에 아시아 사람들의 결과만 봤더니 백반증 환자는 백반증이 아닌 대조군에 비해서 글루타치온 효소 수치가 낮았다. 그런데 이게 또 백인 집단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대요. 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후의 결과들은 다 뭐 아주 세분화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백반증이 좀 심할 때와 안정화됐을 때의 차이, 그것도 분석을 해봤고, 백반증도 한 가지 타입이 아니고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거기서도 비교 분석을 했더니 일관성이 있진 않은데 대체로 다 차이가 있게 나온다. 이게 그 이후에 쭉쭉쭉쭉 나오는 겁니다. 자, 표 5 한번 보실게요. 뭐 어디에는 차이가 있고 없고 좀 일관성 있게 나오지 않는 것, 이게 왜 그런 것이냐? 인종에 따라서 좀 결과에 약간의 차이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결과적으로는 확실히 글루타치온은 백반증 환자와 백반증이 아닌 환자들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대체로 혈액에서는 낮게 나온다. 그런데 이 낮게 나오는 상태가 아시아인에서 확실하게 두드러지는 것 같다. 이런 게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디스커션 토의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연구자들의 메타 분석은 글루타치온 효소 그룹이 백반증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본 거죠. 여기에 이제 23개의 연구. 근데 어떤 연구에는 결과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총 26개 연구 결과들을 분석을 한 거예요. 분석 대상자들 중에 50%는 백반증 환자가 대조군에 비해서 글루타치온 수치가 낮았다. 30% 정도는 별 차이가 없었다. 19%는 오히려 좀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은 낮은데 좀 차이는 있었다. 이렇게 차이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일관성이 없는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인종에 따라 좀 다른 것 같다.
그리고 질병의 유형, 질병이 얼마나 지속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좀 영향을 받는 것 같다. 이렇게 디스커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인 것 같아요. 본인들의 연구에서도 모든 인종, 모든 환자를 다 분석을 하면은 백반증 환자나 대조군 사이에 글루타치온 수치가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인종을 막 세분화하고 했더니 확실히 백반증 환자에서 글루타치온 효소 그룹 수치가 낮은 게 많이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 대상자들을 인종별로 세분화했더니 특히 아시아의 백반증 환자는 대조군에 비해서 글루타치온 효소의 그런 수치가 낮았다라는 거죠. 활성산소에 의해서 비정상적인 산소 공격을 받으면 백반증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랬죠? 처음 시작할 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걸 이겨내는 항산화 능력이 줄어들면 당연히 백반증 발생이 되겠죠. 활성산소 공격을 받으면 백반증, 그걸 이겨내는 게 항산화 능력인데 그게 안 되면 백반증이 생기겠죠. 그런데 그런 항산화 능력의 대표인 글루타치온 효소 그룹이 만들어지고 활성화되는 것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있겠죠. 이게 유전자는 또 인종마다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 아마도 결과가 인종마다 다르게 나오거나 그런 특정 인종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나거나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연구자들의 결과는 백반증은 활성산소 공격과 연관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글루타치온이 있어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 그러나 글루타치온을 만드는 정도와 그런 능력은 사람마다 인종마다 차이가 있을 테니 그거에 따라서 고려는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아시아인에서는 확실히 글루타치온이 백반증 환자에서 낮아져 있는 것 같다. 이게 현재 결과라는 겁니다. 자, 결론을 이제 맺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메타 분석 결과를 본다면 아시아인에서는 글루타치온 과산화 요소 수치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종에 따라 혹은 백반증의 단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글루타치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저한테 글루타치온을 묻는 분들이 부쩍 늘었어요. 올해 한 1, 2년 동안. 뭔지는 알고 접근을 해야 될 겁니다. 글루타치온이 무슨 독특한 성분, 그냥 영양제 성분 이런 거 아니에요. 원래 우리 몸에서 가지고 있는 활성산소로부터 공격을 막아내는 대표적인 무기다. 원래 우리 몸에 있는 효소다라는 것이고 활성산소의 공격을 막아야 되는 상황 혹은 글루타치온 수치가 낮아지면 안 되는 상황, 그럴 때 생기는 질병, 이런 모든 상황에서는 긍정적으로 사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런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이 막 또 누가 먹으니까 좋다라더라, 이건 안 돼요. 네. 활성산소와 연관이 있고 내가 글루타치온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그럴 때는 글루타치온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백반증. 백반증이 사실 쓸 약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뭔가 또 정보를 하나 얻어 가실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결과를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뭘 하나 좀 섭취를 하시더라도 연구 결과나 이런 이유를 알면서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학식품 논문 읽어주는 남자 이기호였습니다.